향후 자전거 시장들이, 아니, 자전거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바라봐야 될 게, 지금으로서는 그냥 주행, 경량화, 이런 달리는 거에 사실 좀 포커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컬러랄지, 소재랄지, 어떤 마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이쁘다 하면서 사겠지?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일본에서 제품 개발하는 그 정신을 약간 자전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본을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싫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되게 중립적인 위치로 보는데 일본이 제품 개발을 할 때 100년을 애초에요. 개발해요. 100년. 최소가 100년이에요. 최소가 100년. 걔네들은 역사적으로 그 가문의 정신, 한 가게를 차리더라도 500년을 내다봐요. 애초에 안목을 갖고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해당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집 되게 원조고 맛집이다 하는 뭐 그런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조네 맛집이다 하면은 뭐 한 30년, 50년 그게 다잖아요. 거기는 500년, 600년이 최소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시절 때 그 만들어진 그 식당들이 이제 원조네 맛집이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내다보기 때문에 맞아. 그 세계 그 다른 제품 개발하는 어떤 시장 시선이 달라요. 일본은. 그 부분을 완전 100%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이런 자전거도 이런 거가 굉장히 이제 투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본. 네. 일본 자전거들을 보면은 굉장히 투박해요. 시마노도 보면은 아세라랄지 뭐 알투스 이거 정말 변화 없이 계속 만들잖아요. 왜? 최소한 20년, 30년 타도 끄떡없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0년, 30년 동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 그대로. 애초에 그 안에서 그걸 보셨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공구만 봐도 그래요. 일본 그 일제 공구들 제가 가령 그 버니어 캘리퍼스 일제 거를 샀는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샀던 그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 사도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상표예요. 똑같은 모델명이에요. 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 조금 그거를 좀 채용을 해서 이 문화를 제품 개발, 문화를 채용을 해서 자전거를 개발을 할 때도 이 단순히 뭐 주행성이 크롬몰리가 더 뭐 낭창하고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00년을 가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몰리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자에게도 물려주는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가 약간 소비재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의 진짜 계속 가지고 가는 우리 집안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돼? 가보? 이건 제가 너무 오버스럽게 이야기한 거기는 한데. 근데 예전부터 얘기되던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소장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품 하나하나 개발을 할 때. 맞아.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는 막 컬러 팝하게 그냥 노란색으로 쫙 해가지고 컬러 팝하게 가고 나면은 나중에 그냥 유치해져가지고 소비자가 그때는 이뻐서 샀는데 나중에 가니까 유치하니까 그냥 이사 갈 때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다. 그게 너무 반복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네. 100년은 좀 오버겠지만 한 50년을 내다본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컬러적인 거보다는 소재적인 게 더 가야 돼요. 컬러로 승부할 게 아니라 소재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하다못해 케이블이랄지 이런 이제 그 지금 로우라커 클리어를 안 뿌리고 그냥 그 스테인리스 표면 그 자체로. 그래서
이게 자전거를 굳이 안 타고도 막 계속 이렇게 메탈 케어로 막 악기 닦듯이 닦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기분 삼아 나가가지고 잠깐 타고 들이와서 다시 또 예쁘게 닦아가지고 장식장에 놓는 그런 문화. 앞으로는 그런 문화가 저는 무시 못하게 그래도 올라올 거라고 봐요. 결국 고급 문화이고 최대 그게 제일 위에는 그게 존재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든 생각이 지금 판단님 말씀 따라 이 비벨로 중에 그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막 자전거는 타는 게 아니야. 그 멘트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네.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그게 버디 유저들한테서 그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 근데 그게 아까 계속 생각났어요. 그게. 근데 진짜 안 타고 자전거를 네. 그냥 세워놓고 아까 장식해놓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게.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뭐라고 할까 이걸 어쨌든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야, 네. 예, 명확하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많이 그걸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제가 그 상주 자전거 박물관 갔을 때, 예, 뭐 카톡방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었지만 예.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게 뭐냐면 박물관 자체에 실망을 한 게 아니에요. 예. 당장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에 대한 또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자전거 자체만 놓고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너무 실망인 거예요. 네. 삼천리 자전거라는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그 회사가 있잖아요. 예. 1920년대? 뭐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예. 그거면은요 당장 자동차 회사인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뭐 쌍용차 얘네들보다 더 오래된 회사예요. 네. 삼성보다도 더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막상 상주 자전거 박물관 가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나오긴 나와요. 옛날 쌀 자전거 그 휠베이스 이따만한 거 길다란 그 쌀 막 한 몇 포대 실어도 멀쩡한 그런 그냥 무식하게 튼튼한 그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는데 삼천리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그런 어마무시한 헤리티지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살려요. 모나미 회사가 153 그 볼펜 있잖아요. 끝머리 그 뚜껑은 볼펜 쪽은 검정색이고 위에 바디는 하얀색인 거. 그거 그 진짜 몇십 년 동안 그 디자인 이어와서 지금도 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헤리티지를 살려가지고 한정판으로 해서 바디 자체를 메탈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없어서 무섭다. 그거 그냥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직까지도 막 찾는 사람도 있고 중고나라지 이런 데에서도 처음에 판 가격보다 더 웃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상징적이었던 그 모델을 오마주를 해서 다시 내놔가지고 클래식하게 한정판으로 그 마케팅을 펼쳐서 팔면은 삼천리의 위상 어떤 네이밍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못 살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삼천리에 대해 그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삼천리 스스로도 내세우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쌀자전거.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1920 몇 년이니까 지금 100년 됐잖아요. 삼천리가 거의 100년 됐다니까. 100년에 가까운 역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미 해야 된다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코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사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60 몇 년 되니까. 근데 지금 막 이제 헤리티지를 막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포니 때 그 독자 개발한 첫 모델의 그 디자인을 오마주를 해서 지금 아이오닉 5라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어설픈 부분이 있다 해도 어쨌든. 그 오마주에 그래도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는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는 어쨌든 있다는 거죠. 느끼고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삼천리 자전거도 그래야 앞으로 더 살아난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소비재로서 필요한 자전거는 그대로 만들면서 그런 헤리티지 모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못 만들어내면 저 삼천리 자전거 그냥 이런 중소기업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대형 업체들도 자전거 시장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장 그냥 영세한 업체, 제가 당장 1인 기업이 제가 창업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OEM 공장 해가지고 제가 설계한 아까 말씀드린 뭐 스테인리스랄지 이런 그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거를 어떤 저의 마케팅 나름대로 마케팅 노하우를 펼쳐서 만들어내서 해요. 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티나게 팔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죠. 네. 삼천리 자전거 뭐 출시했다고 해서 사람들 알아요? 지금 뉴스 그 보도는 엄청 하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삼천리 자전거 찾아보니까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네. 삼천리 자전거에서 뭐가 뭐 아팔란치아니 뭐 첼로 뭐 그래블 바이크니 출시했다고 뉴스 보도는 엄청 내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소비재로서 그냥 접근한 거예요. 당장 유튜브랄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랄지 그 모나미 볼펜처럼 그런 헤리티지한 그런 모델들 어떤 그 개발하는 스토리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경기 최초 나간 거부터 시작해서 그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그때 뛰었던 사이클 선수들 지금 어르신이 됐겠죠. 그분들 인터뷰 따가지고 그런 것들만 올려도요. 막 전율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네. 삼천리가 맞아 이런 100년 역사 우리나라의 진짜 자랑거리 같은 회사지. 네. 그러면 삼천리 팬덤층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삼천리 팬덤층이 있어요. 네. 저도 당장 삼천리 자전거 있던 것들 막 그냥 소비재로 생각하고 그냥 뭐 생활용 자전거니까 그냥 팔지 뭐 이렇게 하고 막 뭐 아무리 첼로랄지 뭐 블랙캣이랄지 뭐 이런 MTB 시리즈 만드는데 그냥 메리다 사고 캐논데일 사지 이런 거 왜 안 찾죠. 같은 스펙의 자전거라 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그냥 이렇게 머무를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도 그러니까 브롬톤이 안 바꾸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브롬톤 처음에 계속 욕하다가도 이렇게 뜯어보면서 왜 안 바꿀까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어찌 보면은 일본하고 약간 비슷해요. 영국 이 문화도 되게 그게 있는데 근데 단점이라면 좀 이건 까는 이야기예요. 일본은 졸라게 잘 만드는데 영국은 졸라게 문제있게 만들어요. 브롬톤은 그래도 잘 만들어요 자전거. 근데 여타 다른 영국 제품들은 특히 자동차 영국 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뭐 요즘에는 그래도 자기네들도 이제 깨달았는지 유명하잖아요, BMW랑 뭐 벤츠랑 막 손잡고 만들고는 있는데 옛날 뭐 레인지로버 뭐 제규어 그냥 막 서비스 센터에 무조건 가야 되는 차들 유명하잖아요 원래. 신차 때부터. 아무튼 그 브롬톤은 약간 그런 문화를 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유사 브롬톤 특허 풀려서 유사 브롬톤 시장이 크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수하는 내장 기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진짜 머무를 건지 앞으로 진짜 얘네들도 그런 거를 할 건지 또 다른 혁신적인 걸 해낼 건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함축해서 결론을 내자면 그런 그 소장품에 대한 소장품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좀 다 적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나갔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헤리티지 모델 그렇습니다. 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06년? 7년밖에 안 됐어요. 2006년이요? 6년, 7년. 2006년, 7년이요? 예. 연식이. 하여간 20년은 거의 진짜 바라본 게 맞군요. 거의. 예. 근데 엄청 모르셨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 자전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저는. 네. 근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일본 자전거인데 되게 투박한데 뭐 아까 이런 거 욕했잖아요. 너무 이제 이런 거를 그쵸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서 정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재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그냥 광 내가지고 계속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일본 자전거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네. 겁나 투박하고 겁나 뭐 신기술 같은 거 따위에 하나도 없는 그냥 2024년이라면서 아직까지도 막 이런 더듬이 레버 쓰는 맞아. 그런 사이클을 이 파나소닉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팬덤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니아적이긴 하지만. 아까 판다님이 말씀하신 그 버리는 자전거, 이게 거칠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아니 그냥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욕이 아니라 향후에 네. 쓰레기가 될 예. 미래 쓰레기인 거죠. 아니, 욕인 게 아니라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의미가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가 돼버리는 그냥.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 따라 일제 자전거들 저도 그걸 유튜브에서 보고 이쪽에서 특히 얘네들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희한하게 돼요. 그게. 근데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런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공통적으로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는 그렇게 쓰고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 오래 쓰고 맞아요. 마치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막 그러니까 뭐 제2의 부르든 제3의 부르든 제4의 부르든 막 그런 게 막 즐비하잖아요 보면요 막. 그렇죠. 맞아 확실히. 네. 그래서 지금 자전거 시장들이 막 뭐 클래식풍 스타일이 막 내놓고 있거든요. 미니멜로에서. 그러니까 그냥 실버 파츠, 그 가죽 브라운 가죽 안장, 브라운 그립 해가지고 막 클래식하다 내놓고 있는데 그냥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우스워요. 우스워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소비재로서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냥 팔던 그거 그대로 그냥 블랙 파츠에서 그냥 실버 아노다이징 된 거 그냥 하면은 클래식해 보이겠지, 클래식 열풍이니까 먹히겠지 하면서 그 만들던 시스템에서 그냥 소재감만 마감만 바꿔가지고 파는 거예요. 소비재로서 본다고요. 이렇게 하면 팔리겠지 하면서.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클래식 룩으로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돼요. 뭐 이거 아노다이징 된 거 없잖아요. 그냥 이거 소재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소재 그대로예요. 여기도 소재 그대로고 이것도 소재 그대로고. 네. 이게 진정한 거지. 그냥 뭐 알루미늄에다가 그냥 아노다이징 아니면 크롬 도금해서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냐고요. 네. 아노다이징이 지금 이거랑 대부분 다 이거 쓰거든요. 이게 싸요. 왜냐면 이거 표면 처리 그냥 대략 하고 그냥 아노다이징 그냥 방망만 입히면은 이렇게 실버 파츠로 나와요. 이게 강하게도 강하고 흔히 보면 이게 널리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소재 그대로잖아요. 예. 물론 이제 기스 나면은 막 보이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얘보다는 좀 약한 거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솔직히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거에 열광을 하죠. 저도 파츠 구하려면 이걸 구하고 싶지 이걸 구하고 싶진 않아요. 네. 같은 실버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같은 실버라고는 하지만. 네. 대부분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실버 파츠랑 이런 뭐 가죽 그립이랑 이런 거에 열광하니까 그 업체에다가 이거 그냥 아노다이징 실버색으로 좀 바꿔서 이번에 좀 뭐 1000개 좀 납품해달라고 해. 이거 시트포스트랑 뭐 가죽도 그 단가 비싸니까 그냥 인주가죽 그립이랑 인주가죽 안장 좀 브라운색으로 해서 1000개씩 좀 납품해달라고 해.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냥. 짧은 안목이라는 얘기군요 확실히. 그쵸. 그냥 그거 1차원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언급은 못하지만 20인치 접이식 자전거 지금 되게 핫한 시장이잖아요. 그쪽에 내놓는 업체들이 뭐 클래식 룩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내놓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똑같게.